의사소통, 말하기 중심이 듣기 중심이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에서 말하기를 할 때 거의 준비된 대화를 하지 않는다라는 점입니다. 특정한 경우에만 준비된 대화, 어떤 이야기를 할지를 선택을 하고 그 내용을 준비해서 대화를 하는 경우이고 대부분의 만남, 가벼운 이야기, 그리고 시의적절한 일상생활에 대한 이야기 등은 아, 준비된 것이 아니라는 점. 내가 그렇게 말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도 그렇게 말한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대부분의 말하기는 즉흥적이고 음, 시기 따라서 말하게 된다라는 점. 말하기의 특성이 거기에 있다라는 점. 그렇다면은 우리가 들을 때에도 준비한 내용을 들을 수 있나? 그렇지는 않다란. 어떤 내용을 들을 수 있을지 예측하기 어려운 거예요. 하지만 이 전체적인 과정에서 볼 때 핵심적으로 자주 쓰는 말하기는 있다. 그래서 그런 말하기를 반복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거다. 어차피 말은 반복입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내가 아침마다 이 리뷰를 해가면서 내 생각을 좀 정리하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커피를 마시듯이 커피를 마시는 행위는 늘 반복이 된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말하는 행위는 계속 반복이 된다. 커피의 뭐 내용은 거의 비슷하죠. 결국에는 말하는 내용은 거의 비슷하다라는 거. 궁극적으로 말은 반복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 핵심적으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말은 반복적으로 많이 해라가 다릅니다. 어쨌든 말은 많이 해야 된다. 그래야 그 말이 반복이 되면서 자주 쓰는 말은 발음도 좋아질 수 있고 내가 쓴 말은 또 쓰기도 잘 되고 표현도 잘 되고 그 다음에 읽을 때도 이해가 더 빠를 테고 당연히 그리고 들을 때도 내가 쓴 말은 듣기가 쉽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현하는 만큼 아는 만큼 모든 언어 활동이 가능해져 간다라고 생각이 되죠. 그래서 말을 많이 확장한다라는 것은 단어를 많이 알고, 구문을 많이 알고, 문장을 많이 만들 줄 알고, 거기에 따라서 대화나 이야기 등을 많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말하기에 대한 어떤 내용으로 뉴스를 지금 보고, 읽고, 그 내용을 생각해보고 AI의 자료를 좀 찾아보고 말을 하고 그 뉴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엉터리 같은 말일지라도 발음이 안 좋고 문장도 완벽하지 않고 하더라도 말을 한 후에 AI에서 받은 자료와 함께 내가 말한 내용을 AI로 다시 피드백을 받아서 새로운 내용으로 한 번 더 확인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일단 AI의 장점은 뭐냐면 엉터리 같은 내용의 말을 잘 정리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턱대고 정리해달라고 해서 정리가 되는 건 아니고 방향성을 제시를 해줘야 돼요. 내가 이러이러한 이야기로 이러이러한 주제로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이야기한 내용을 포함해가지고 조정들도 해주고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이야기해줘라. 거기에 새로운 방법으로 미리 똑같은 주제에 대한 AI에서 리서칭을 해서 그 리서칭한 것을 같이 넣어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엉터리 같은 자료가 AI가 피드백을 해줬을 때 엉뚱한 피드백을 대부분 해주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AI가 정리된 자료를 함께 넣어주면은 만약에 내가 말한 내용이 그 매칭이 잘 돼 있으면 내 이야기도 들어가고 AI가 정리된 이야기도 들어가서 융합적으로 이것을 갖다가 잘 피드백을 해주니까 내가 본 내용은 훨씬 더 효율적으로 피드백을 받게 되는 거예요.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말이라는 건 연습이에요. 이제 그리고 나서는 읽기라는 거는 이제 지식의 습득이라고 보면 됩니다. 읽기는 지식의 습득이다라고 보면 돼요. 내가 어떻게 말을 했어야 됐을까, 어떤 단어를 써야 됐을까 등등등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직접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의사소통에서 말하기 중심으로 가면 왜 듣기 중심이 되어 가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일단은 통상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언어 교환을 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일단 언어 교환하는 사람, 언어 교환 동반자, 파트너와 그 대화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온라인으로. 그러면 그 문자 중심으로만 하지 않는다면 일단 이게 있어요. 만약에 내가 단어가 부족하고 말하는 표현이 부족하고 표화, 이제 대화하는 훈련이 부족하다면 우선은 듣기 연습을 해 가면서 우선은 좀 언어 교안을 가지고서 그 따라하기 형태의 그 공부를 하는 것도 추천을 할 만합니다. 근데 너무 오래 하면 안 돼요, 일단. 이게 왜 오래 하면 안 되냐면, 그러면 너무 문자 중심으로 들어버립니다. 그리고 하기 전에 아이스 브레이킹 식으로 같은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거기 날씨 어때? 뭐, 오늘 밥 먹었어? 오늘 뭐, 나는 예를 들어서 운동을 했는데 너는 오늘 한 게 뭐야? 이런 식의 어떤 일상적인 대화를 하는 시간을 가능하면 늘려가는 게 좋다. 그게 10분이면 더 좋고. 그래서 그 늘려가는 그 내용, 그러니까 문자로 의지하지 않고 순수하게 말한 내용들을 이렇게 그 듀얼 모니터를 활용을 해서 아, 녹음을 한 다음에 그 내용을 같이 녹음하면 더 좋아요. 상대방도 녹음하고. 그거를 이제 AI에게 피드백해서 대화를 만들어 달라고 해서 내가 부족한 부분을 확인하는 방법이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기본 베이스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따라하기. 그리고 나서 피드백 내용 정리하기. 그리고 단어나 어떤 문장 읽기라든지 이런 게 어느 정도 되면 굳이 따라하기를 하지 않아도 좋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언어 교환을 통해서 공부를 하면 문자 중심이 되고 문자 중심이 되다 보면은 발음이 안 좋아지고 그러니까 말할 때 발음이 안 좋아집니다. 읽을 때는 그래도 조금 나은데 그리고 듣기가 잘 안 됩니다. 듣기가 잘 안 돼요. 왜냐하면 말은 서로 즉흥적이기 때문에 직접적이기 때문에 말하는 동안에 내가 그 말을 기억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데 이게 문자 중심으로 하다 보면은 그냥 이거를 지식으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기억하려고 하진 않는다. 소리를 기억하려고 하진 않는다라는. 우리가 문자와 소리는 엄연히 다른 거다. 왜냐하면 문자는 인지력이 100%라고 하면 소리의 인지력은 사람에 따라서 다르고 그 빠르기에 따라서 다르고 억양에 따라서 다르고 지역적 특성에 따라 다르는 이기 때문에 이 인지력이 적게는 뭐 50%뭐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물론 이게 그 말을 계속 체화하면 원어민처럼 되면은 인지력 100%까지 갈 수도 있죠. 지금 내가 한국말을 이해하듯이 생각한다 그러면. 그런 과정을 거쳐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그 듣기 중심으로 하기 위한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듣기 중심으로 한다라는 거는 어떤 식으로 전략적으로 또 할 수 있냐면, 아, 언어 교환 외에도, 아, 내가 예를 들어서 베트남어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베트남 친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베트남 언어 교환 친구도 있고 좀 달라요. 두 그룹은. 왜냐하면 그냥 베트남 친구는 친구일 뿐이에요. 공부를 한 적도 없고 그냥 여행을 통해서 만나거나 일을 통해서 만나거나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냥 이제 이거는 뭐 안부를 묻거나 아니면 일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취미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언어 교환 친구는
그 친구가 한국어를 배우고 있기 때문에 언어 교환이 되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영어도 가르친 적이 있으니까 영어를 배우고 있기 때문에 언어 교환 친구가 됐고 나는 그 사람으로부터 베트남어를 배우고 있고 나는 그 사람으로부터 베트남어를 배웠거나 또는 배우고 있고 이런 과정, 앞으로 배울 거고 상황에 따라서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접근하는 관점이 좀 달라야 되는데 어쨌든지 간에 내가 지금 베트남어를 배우고 있다라는 거는 상대방도 알겠죠. 왜냐하면 내가 공부하는 내용을 조금 더 이렇게 약간 공개적으로 하는 편이니까. 그렇다면은 내가 이제 그 음성 메시지로 그 주로 소통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단한 대화할 일이 있다 그러면은 나는 베트남어로 가능하면 말하려고 노력을 하고 언어 교환에서도 마찬가지이기도 하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 말은 반복을 해야 되는데, 말할 기회가 있어야 된다. 근데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이 말할 기회를 찾는 게 유리하지. 지금도 말은 하고 있어요. 이 내용으로 또 베트남어로도 얘기하고, 뉴스도 또 베트남어로 얘기하고, 이런 거는,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벽면수도예요, 벽면수도. 그러니까 벽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하는 겁니다. 상상을 하는 거고. 리얼리티가 없는 거예요. 실제 상황이 아닌 거예요. 하지만, 베트남 친구나 언어 교환 친구하고 그러니까 음성 메시지를 주고받고 피드백을 받고 내가 어떤 부분이 부족하고 이런 것들 당연히 발음이 안 돼서 상대방이 대부분 못 알아듣습니다. 못 알아듣는데도 그냥 줄기차게 한다. 이거는 이제 내가 더 잘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좀 배려가 상대방이 배려도 해줘야 되는 거고 그거 감안해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는 그 어떤 게 피드백이 오냐면, 상대방도 음성 메시지로 얘기를 해요. 그거 좋은 겁니다, 사실은. 문자로 하면 그냥 살짝 카피해가지고, 그냥 번역하기 딱 하면 바로 이 사람이 무슨 얘기했는지 알아요. 내가 단어가 그렇게 풍부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원어민이 사용하는 표현은 그 교재에서 나오는 표현하고는 전혀 다른 경우가 많아요. 이게 참 희한한 건데, 우리가 보통 그 교재에서 나오는 표현하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공부하는 그 표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일상생활에서보다는 그게 표준이기 때문에 그걸 배우는 거지, 일상생활에서는 잘 사용 안 하는 경우가 많다. 이 사람들의 어떤 표현, 언어 사용 내용에서는. 그래서 더 말 중심으로 의사소통을 해야 나중에 의사소통은 잘 된다는 거예요. 내가 유창하게 막 그 교재에 있는 내용 다 이야기하고 그 말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다 준비가 된 것 같은데 듣기도 되고 어느 정도 듣기라는 것도 표준화된 듣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외국 사람들이 잘 표현하는 표현이 아니라 그렇게 된 것 같고 점수도 좋고 자신이 있는데 막상 대화를 하려고 해서 딱 외국 사람 만나서 이야기해 보면 속도도 속도지만 이 사람들이 쓰는 표현들이 단어 하나들이 너무나 다른 거죠. 내가 그것을 최근에 내가 이제 외국인 커뮤니티에 이제 한국에 사는 외국인 커뮤니티 페이스북에 들어가서 이제 채팅방 요즘에는 여러 개로 나눠서 만들어지더라고요. 채팅이 잘 올라와요. 왜냐하면 생활에 관한 이야기들이 올라오니까 그 생활에 관한 이야기 채팅 오는데 읽어보면은 이해는 돼요. 읽을 내용이.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 내가 처음 듣는 표현? 이런 표현을 이렇게 쓰는구나. 이렇게 쉽게 가네? 근데 쉽게 가는데 너무 이렇게, 단순하는 표현들이 많다라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일단 내가 알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내용. 그러려면 내가 알아들어야 되면은 자꾸 그런 쪽으로 듣기를 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말하기를 집중해서 할 때는 현재 또는 미래에 들을 말들에 대해서 조금 더그 찾아가면서 공부를 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현재 이슈가 되는 어떤 일들은 내일도 그 이슈가 끝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반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1년 전에 이슈가 됐던 일 있죠. 그런 일로 공부를 해요. 그런 일들은 과거의 일일 뿐인 경우가 많아요. 새롭게 이슈가 되진 않아요. 하지만 지식은 될 수 있죠. 하지만 지식은 될 수 있죠. 근데 그게 효과가 있을까? 왜냐하면 내가 어떤 이슈를 선택을 하거나 일상생활에서 반복하는 표현을 연습을 하면 다른 사람도 그 표현을 쓸 수 있거나 아니면 오늘의 이슈가 끝나지 않으면 나는 누군가와 이 이슈에 대해서 내일 또 그 미래의 어떤 미래의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그 전개가 되는 거죠. 계속해서. 근데 그런 전개가 안 되는 상황이라면, 문제가 이제 되죠.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일단 중요한 거는 그 말하기 집중을 할 때 가능하면, 아, 현재 사용하고 있는 표현들에 집중을 하고, 미래에 사용할 수 있는 표현들에 집중을 하고, 그 다음에 내용도 이슈가 되는 뭐 뉴스도 그렇고, 현재와 미래에 사용하는 내용에 좀 집중을 해서 듣기도 해야 된다. 그리고 말도 그런 쪽으로 끌고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좋다라는 거예요. 듣기도, 이렇게 자꾸 부딪혀야, 그러니까 이제 친구나 언어 교환도 한, 파트너와 함께 이렇게 말로써 대화를 해 가면서 내 듣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충격을 좀 받아야 된다. 안 들리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진짜 짧은 내가 음성 메시지를 남기면 상대방도 음성 메시지를 남기거나 답답한 문자를 하겠죠. 그리고 이제 못 알아듣겠다라고 얘기도 해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조금 힘들더라도 이렇게 의사소통을 할 필요가 있으니까 하면 되는 건데 핵심은 뭐냐면 내가 말한 것은 그렇다 치고 이제 상대방이 간단하게 진짜 5초 분량으로 말을 합니다. 5초 분량으로 말을 한다면 얼마나 빨리 말하는 것이냐면은 새로운 문장을 여러 개 얼마큼 말할 수 있냐면 5초 동안 지금 내가 한 게 아마 5초 이내일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예, 뭐 중원부원 했지만 사람은 5초간 빨리 말하면 상당히 많은 문장을 할 수 있습니다. 최소 네 문장까지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딱 들었을 때 안 들린다는 거죠. 안 들린다. 그러면 들으려고 노력을 하면 요즘에는 기술이 좋아가지고 그 음성을 가져다가 이제 다른 걸로 해서 들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나중에는 내가 생각하기엔 외국어를 공부할 때 핵심은 상대방이 말한 거를 지금 우리말로 번역을 해주거나 뭐 글자로 보여주거나 하는 기술이 있잖아요. 음성을. 그런 것을 음성 메시지를 바로 문자로 바꾸는 기술은 언어 교환을 하거나 외국어를 공부할 때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그 어플이 있다 그러면은 아주 훌륭한 어플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메신저 기능 중에서 자주 쓰는 메신저 기능 중에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지금 왜 의사소통을 할 때 말하기 중심에서 듣기 중심이 되어 있는지 말하기 중심으로 할 때 듣기 중심으로 가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이 내용을 복사를 해서 많이 했네요. 10페이지 가까이 그 얘기를 했네요. 그러면은 이 내용을 이제 AI에게 피드백을 해달라고 하면 AI가 좀 정리를 좀 해줍니다. 이게 이제 말하기나 듣기는 외국어 공부하는 데 있어서 아주 보편적인 주제이기 때문에 피드백이 제법 잘 나온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음, 무료 버전을 사용해도 LLM 형태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말하기와 듣기를 중심으로 할 때 의사소통을 위해서 말하기 중심으로 할 때 왜 듣기 중심이 되는지에 대해서 아래 내용을 포함해서 분석을 해주세요.
음성 입력이 가능하니까 이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베트남어로 말할 때 베트남어로 얘기하면 베트남어 문자가 써지는데 사실 나는 베트남어 타이핑을 휴대폰에서도 그렇고 노트북에서도 할 일이 없어요. 근데 음성으로 말하면 베트남어 타이핑을 할 수 있는 거죠, 음성으로. 그러면 내가 그 쓰는 말들의 어떤 성조라든지 이런 것들까지도 같이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상당히 메리트가 크다라고 보는 이렇게 음성으로 베트남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구글에 있는 보이스 타이핑을 이용해서 베트남어를 말을 하면 그 내가 지금 공부하는 내용의 성조를 휴대폰이나 이런 걸로 원래는 내가 베트남에 산다 그러면은 그걸 쓰는 게 나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휴대폰을 하나 샀을 때 그 키보드가 있는 걸 사서 쓴 적이 있는데 확실히 도움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어쨌든 뭐 그렇게 할 상황이 아니다 그러면 지금 구글 다큐멘트에서 그 음성 쓰기가 잘 돼요. 양도 상당히 많이 할 수 있고 그래서 아래는 사용자가 제공한 기입 내용을 바탕으로 왜 말하기 중심으로 학습할 때 결국 듣기 중심이 되는가에 대한 핵심적인 분석을 정리한 것입니다. 이 분석은 언어 습득의 실제 심리, 전략적 특성을 포함하며 전체 흐름을 체계적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말하기 중심 학습이 왜 듣기 중심 학습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가? 말하기의 본질, 대부분은 준비되지 않은 즉흥적 대화이다. 일상 대화는 대부분 즉흥적이다. 우리는 미리 대본을 준비하지 않는다. 따라서 말하기 자체가 즉흥성과 상황 반응성에 기반한 거기 때문에 어떤 말을 할지 예측하기 어렵다. 상황 반응성, 좋은 얘기네요. 내가 즉흥적으로 말한다는 것은 상대방도 그렇다는 뜻이며 결국 즉흥적 언어에 반응하려면 듣기가 전제되어야 한다. 즉흥적 말하기를 위해서는 듣기의 기반이 필요하다. 상대방이 어떤 말을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먼저 잘 들어야 적절히 반응하고 말할 수 있다. 즉, 말하기는 듣기의 결과물이자 반작용이다. 듣기를 잘하지 않으면 말은 엉뚱하거나 단절된다. 말은 반복이고 반복은 듣기를 통해 강화된다. 말은 커피처럼 매일 반복되는 일상 커피 마시는 것처럼 일상 반복되는 일상 행위이며 자주 쓰는 표현은 일정하다. 자주 쓰는 표현을 자주 듣고 익숙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말한 내용은 다시 듣고 피드백을 받음으로써 잘 정리되고 표현이 강화된다. 이때 AI를 활용한다. AI와 언어 교환을 통한 말하기 훈련, 듣기 훈련으로 이어질 수 있다. AI 피드백을 받기 위해 말을 하고 그 말을 AI가 정리하고 반응해주면 다시 듣게 된다. 언어 교환에서도 음성 메시지를 주고받으면 결국 상대방의 말을 반복해서 듣고 이해하려는 과정이 생긴다. 듣기를 통해 내가 잘못 표현한 부분을 발견하고 그것이 다음 말하기로 연결된다. 문자 중심의 학습 한계, 말과 듣기 직접적 접촉 필요. 문자를 중심으로 연습하면 발음과 듣기가 약해진다. 실시간 말하기와 듣기는 속도, 억양, 발음 등의 청각적 요소에 의존한다. 글로 이해되는 표현도 말로 들으면 생소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 노래 가사를 읽을 때는, 그래, 하지만 노래를 들을 때는, 하는 거하고 같습니다. 안 들려요. 그런 것은 외워서 듣는 거는 뭐 내가 인지를 하고 있으니까 그게 이제 뇌파에 작용을 하는 거고. 처음 듣는 거라면 웬만큼 익숙하지 않으면 쉽지 않다. 그래서 지금 노래 듣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힘들었습니다. 따라서 말하기 학습은 듣기 능력을 자연스럽게 함께 끌어올린다. 왜냐하면 내가 말을 상대방에게 꾸준히 할 수 있다라는 이런 거예요. 상대방에게 말을 뭐 1시간 동안, 2시간 동안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상대방한테 말하기를 1분 해요. 그냥 인사차, 뭐, 등등등. 근데 그거를 100번, 1000번, 10,000번 한다 그러면 그게 이제 말하기 학습, 그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람 말을 많이 듣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말한 만큼 듣거나 또는 말하는 것보다 더 많이 들을 수 있다 그러면 나는 그 언어를 잘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말했는데 피드백이 안 와. 나는 그 사람은
말로 문자로 보내. 뭐 음성도 안 해. 대화를 했는데 대화가 자꾸 끊겨. 그 사람이 얘기를 하다가 얘기가 줄어들었어. 그러면은 궁극적으로 말하면 나만 말하고 그 사람은 거의 말하지 않게 되는 상황이 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공부할 기회가 없는 거죠. 줄어드는 거죠, 결국에는. 그래서 이게 자주 쓰는 말은 계속 반복해서 내가 마치 말하기 배틀처럼 내가 말한 것을 상대방이 말해주고 상대방이 말한 걸 내가 듣고 말하고 하는 이 배틀을 말하기 배틀을 잘 하는 게 외국어 공부이다. 그게 의사소통 능력의 향상이다. 얼만큼 주고받고를 잘하느냐. 말로 그렇게 주고받고 잘 하면서, 아, 나는 이제 말로 주고받고를 잘 할 수 있다. 웬만한 건 다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면 의사소통이 되는 거고, 이때 점프해서 이제 문자 중심으로 가도 전혀 문제가 없다. 근데 그게 안 되는 상황에서 막 진입하려고, 지금 막 허들을 넘으려고 하는 상황에서, 아니, 나는 뭐, 다 아는 단어도 부족하고 등등등 해가지고 문자를 갖다가 너무 집중하게 되면 말하기를 소외시하면 의사소통은 안 된다. 왜냐하면 그렇게 듣기가 안 되니까 내가 단어나 문장을 많이 알아도 현실은 즉흥적으로 말하는 거지 준비된 걸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래. 그리고 단어는 그냥 다른 방법으로 습득을 해야 된다. 공부를 하든 외우든 뭐 하든. 어, 그 단어 확장은 전략적으로 해야 된다. 나중에 기회 되면 다음 시리즈에는 한번 단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다. 원어민의 표현은 교재 표현과 다르며 듣기를 통해 체화된다. 원어민이 사용하는 말은 교과서적 표현과 다르고 훨씬 단순하거나 응용적이다. 실제 대화에서 반복적으로 듣고 익히지 않으면 교재의 표현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렵다. 즉, 교재 중심의 말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듣기를 통해 실제 언어 표현을 익혀야 한다. 실제 언어 교환에서 결국 듣기가 핵심이다. 언어 교환에서 내가 한 말을 상대방이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반대로 상대방의 음성 메시지가 들리지 않는 경우도 많다. 이때 반복 청취하고 의미를 유추하는 능력은 듣기 훈련에서 길러진다. 말은 결국 상대방의 말을 정확히 듣고 반응하며 이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듣기가 중심이 된다. 결론, 말하기는 듣기와 불가분의 관계다. 우리가 말을 잘하게 되는 것은 말이 많이 말했기 때문이 아니라 많이 들었기 때문이다. 말하기 중심의 학습을 하다 보면 더 나은 말하기를 위해 듣기의 중요성을 자연스럽게 인식하게 된다. 이 듣기의 부분에 발음 영어까지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말을 할 때 나는 발음을 하는 거고, 내 발음이 좋다라는 거는 내가 그만큼 잘 들어서 그걸 기억하고 그대로 따라서 말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말할 때도 이렇게 말해야 돼. 예를 들어서 노이 이런 식의 노이 이런 식으로 말을 할 때 얘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내가 머릿속에 이미 들은 것을 이해를 했다 그러면 그렇게 말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이 없다. 들어서 문자로는 공부했어도 잘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들은 걸 기억하고 말하는 거는 잘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말하다는 노이, 노이, 노이 성조를 올려야 되는 거예요. 노이방 띵백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말하기의 질은 듣기의 약과 질에 비례하며 결국 듣기 중심의 학습이 말하기를 완성시킨다. 자, 효과적인 언어 습득 전략이 또 즉흥적 말하기 상황을 많이 만들어라. 언어 교환 음성 메시지. 자신의 말과 상대방의 말을 모두 녹음해 듣고 피드백해라. 교재 표현보다 실제 원어민 대화를 반복 청취해라. 일상적인 주제, 날씨, 식사 일정 등을 자주 말하고 자주 들어라. AI나 음성 인식 기술을 활용해 말하기 듣기 루프를 체계화하라.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